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조화 행동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15주차에 기말고사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게요. 추후 공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해도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우리 이 과목을 임의로 강의실을 잡을 수는 없고 다른 교수님 과목들하고 다 조율을 해서 평소 시험보다 강의실의 인원을 더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실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정 조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우리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차에 시험 본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1, 12, 13, 14 이번 주 포함해서 4번의 강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그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냉동과 공기조화 냉동에서 내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이 책이 실무적인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다 보니까 연습 문제라든가 예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학생시를 돌이켜보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아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이거 잘못하면 시험 잘 못 볼 수 있겠다 이런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준비를 하시고, 그나마 없는 문제니까 그 문제라도, 책에 있는 문제라도 좀 충실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1주서부터 1강에서부터 9강까지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8장까지가 냉동 부분이었어요. 냉동.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 9장은 안전 쪽인데, 냉동의 안전 관련인데, 이것은 강의를 안 했어요. 생략했어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안전 분야는 또, 별도로 다룰 만한, 과목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챕터 한 장에 간단히 요약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어보시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빼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뺀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는 이제 10장에서부터 쭉 나머지인데, 10장에서부터 오늘을 지금 11장 하고 있고 12장 냉방부와 13장 난방부와까지만 할게요. 13장까지. 그러니까 10장에서 1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기조화. 공기조화의 기초되는 핵심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조화의 핵심은 뭐냐면 습공기를 이해하고, 그다음 습공기의 상태점을 한 점을 찾으면, 즉 습공기 선도상에서 엔탈피라든가 아니면은 온도라든가 또는 온도와 습도라든가 하여튼 한 포인트, 화면에 한 점을 찍으려면 X와 Y 또는 경사진 X와 Y, 하여튼 평면상의 점을 규정하려면 정보가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방안의 온도가 현재 20도고 상대 습도가 50%다. 그러면 점 하나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이제 이 상태점이 갖는 에너지, 즉 엔탈피는 얼마인지 습공기 선도 보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습도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인지, 절대 습도 몇 킬로그램인지, 건공기 1kg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대 습도는 아까 알려줬고, 또 뭐 비체적은 얼마인지, 그런 여타의 정보들, 그 습공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퍼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최소 2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그냥 구할 수 있다.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습공기 선도로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습공기 선도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습공기 선도는 눈으로 보고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적으로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해 볼 때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습공기 선도 부분이 가장 습공기 성질을 구하기 위해서 습공기 선도를 활용하고 또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기주화 설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하 계산을 해야 돼요. 냉방을 얼마나 시켜야 되나, 또는 난방의 경우에는 난방을 얼마나 시켜야 되나, 난방 용량을 계산해야 돼. 그러려면 어느 정도로 난방이 필요한가, 그걸 부하라고 하잖아요. 냉방 부하, 여름에 냉방 부하를 계산을 해야 돼요. 냉방 부하.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해야 되니까 난방할 때 어느 정도를 난방해야 되느냐, 그 부하, 로드지, 로드. 부담해야 될 양.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종료할 겁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이런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계산하면, 예를 들어 냉방부하가 토탈 1마력 필요하다. 그 양이 나오면 이제 1마력짜리 냉동기를 달면 돼요. 이제 난방부하도 2마력이 필요하다. 2마력짜리 달면 돼. 이제 달 때에 그 냉동 시스템이나 난방 시스템을 달 때에 설치할 때 이제 그 기본적인 부품들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설치해야 되나, 그런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얼마든지 나중에 그 공기주화 냉동 그 기사 시험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기술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또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범위를 좀 줄여놨으니까 냉동은 1장에서 8장, 9장 건너뛰고, 공기주화는 10장에서 13장. 그리고 13장까지는 습공기 선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냉방부와 1장, 난방부 1장,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지금 11주 차니까 11, 12, 13까지 하면 여기까지 끝날 거야. 그럼 마지막 14주 차 때는 이제 전체 한번 훑어보고 예상 문제 같은 것도 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13주 차까지 미리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2, 3주 동안에 바짝해서 그동안 혹시 못했으면 노트 정리해야 되겠지? 시험은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오픈북, 그 다음에 오픈 노트, 오픈 공책, 노트 한 권, 책, 교과서와 공책 한 권이야. 공책 한 권, 2권 가져오면 안 돼요? 한 권으로 무조건 가져와. 이렇게. 2권 들고 와서 책하고 노트 정리한 거 들고 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50점 만점. 그 다음에 공책은 리포트 대신 공책으로 내고 가면 제가 공책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 20점. 그 다음에 가산점이 퀴즈. 여러분들 낸 퀴즈 있죠? 퀴즈. 토탈 다 맞은 사람은 10점, 최대 10점. 그렇게 해서 11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관한 정보를 드렸으니까 시험 일시만 추후 공지한다. 그리고 1장에서 13장까지 하는데 중간에 9장은 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11장을 하는데, 11장도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요약을 하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습공기 선도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그 전에, 자, 194페이지 보세요. 194페이지.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도량이 꽤 나갔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그 내용 자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서 그걸 반복을 해야 돼. 내 강의만 한번 쭉 들으면 3번 반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
그 대신 자세한 것은 또 책에 있으니까 살을 붙여서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한 2번 정도만 들으면 시험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어. 그다음 노트 정리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강의에서 빠뜨린 거라든가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노트 정리를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노점 온도, 절대 습도, 뭐 현열, 잠열, 엔탈피, 상대 습도, 비교 습도, 현열비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반복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가지 그 상태 값들을 그 중에 2가지만 알면, 핵심이 되는 2가지만 알면 나머지 값들은 다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죠. 습공기 선도, 다이어그램, 습공기 차트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202페이지에 습공기 선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202페이지. 자, 여기 봐봐. 202페이지.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해. 202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202페이지 보고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좀 어느 정도 그려봐야 돼. 안 그리고 눈으로만 보면 되게 헷갈려요. 여기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습공기 선도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선도가 (10개) 이상의 정보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그 선도를 우리가 몰리에르 차트라고 하는데, 습공기 선도 중에 하나지. 이제 이 중에 몰리에르 차트를 보면, 몰리에르 차트는 뭐와 뭐야? 엔탈피와 절대 습도의 관계예요. HX 선도. 엔탈피 알죠? 엔탈피. 이건 절대 습도. 엔탈피. 엔탈피와 절대 습도. 이게 메인 이제 핵심이 되는 축인데, 엔탈피 절대 습도를 Y축으로 그렸어. 그리고 엔탈피는 비스듬한 경사로 그렸어요. 이렇게. 좀 이상하지? 왜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해보면서 하면 좋아요. 뭔가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삐딱선을 그렸겠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엔탈피, 여기 이제 엔탈피 라인 쭉쭉쭉 그려져. 여기 엔탈피. 여기가 절대 습도 X. 절대 습도의 정의는 뭐였어요? 절대 습도. 수증기가 몇 킬로그램 들어있나? 수분 어디에? 현재 공기에. 근데 공기가 어떤 공기냐면 건공기, 드라이 에어 기준. 즉 드라이 에어 1kg 안에 있는 수분이 몇 킬로그램이냐. 그냥 대충 얘기하면 한 1%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1%. 1% 한 10g.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로 하면 0.01 정도 되겠지. 0.01. 0.01이 이 정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한다. 한 10g 들어있다 그러면 0.01이 되겠지. 20g 들어있다 그러면 0.02. 5g 들어있다 그럼 0.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눈금이 매겨질 거고, 이쪽은 건구 온도입니다. 이쪽 X축은 건구 온도. 건구 온도를 우리가 T라고 했지. T 섭씨로 건구 온도. 그래서 건구 온도 눈금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X축이 건구 온도고 Y축이 뭐야? 이 X 절대 습도인데 이 두 축을 그렸다고 해야지 왜 H와 X라고 하느냐? 건구 온도는 이게 등 간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핵심이 되는 축은 이 축과 이 축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엔탈피 값이 여기 얼마 쭉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건고온도 0도 지점을 봐요. 0도씨.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온도대에 따라 많이 다른데 우선 우리 책에서는 HX 선도가 첫 번째 장에 일반적인 선도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저온 쪽, 이쪽을 확대해서 하나 그려놨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중온, 가운데 쪽을 확대해서 그려놨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고온 쪽을 확대해서 그려놨어요. 좀 자세히 보려고.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도가 있어. 그래서 우선 이 HX 선도를 이제 잘 뜯어봅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포화선이라는 게 있죠? 포화선. 포화습도 100도짜리. 주어진 현재 온도가 20도씨인데, 20도씨에서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그 간직할 수 있는 수분량이 제한이 돼 있어. 최대 몇 그램 들어있고 더 이상 수분을 넣어도 가습을 해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응축이 되어버리겠지. 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상대 습도는 100%를 넘을 수 없는데 그 포화 상태의 라인이 있어요. 상대 습도 100짜리. 그게 이제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포화 습도를 뭘로 썼어요? 5 썼지? 5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100%짜리 라인이 요거야. 90% 라인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80% 라인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70% 라인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이는 상대 습도는 뭐 이게 90이라면 90, 80, 70이면 여기 70%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엔탈피 값이 가운데 쪽이 한 12, 한 15, 이 정도가 이제 15라고 하면 15. 엔탈피는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해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비엔탈피지, 스페시픽 엔탈피.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항상 이 킬로그램은 드라이에어 기준입니다. 드라이에어. 여기에 수분이 있고 건공기가 있는데 그걸 합한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수분량이 계속 달라지니까 기준값이 계속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기준값에서 수분을 제거했어요. 건공기 1kg에 안에 함유된 붙어있는 함유됐다기보다도 거기와 함께 있는 수분의 양 이렇게 위에 절대스도고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그러면 건공기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와 수분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값은. 이 정도 되면 우선 엔탈피와 절대습도를 이렇게 그렸다. 그 다음에 건고온도가 있고 상대습도 라인이 있다. 절대습도가 있고.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해도 건고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쾌적한 온도 뒤에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공기조화를 한다는 건 얼마나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만드느냐. 이게 공기조화의 핵심이라고 그랬지? 온도와 습도. 또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뭐야? 환기. 그 다음에 청정. 온도, 습도, 환기, 청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습도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느끼는 쾌적 온도, 또 겨울에 느끼는 쾌적 온도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국가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여름에는 대략 26도씨,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한 여름에는 조금 더 다습하잖아. 그러니까 55% 정도. 상대 습도 55%를 쾌적하다고 해. 여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겨울은 22도. 난방을 너무 뜨겁게 하면 또 에너지 낭비도 있으니까 좀 낮췄지. 쾌적한 온도라고 규정하는 조건이 여름에는 26도 55%, 겨울에는 22도 45%쯤 돼요. 45%.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씩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번 찍어봐. 자, 여름 조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목표의 그 쾌적한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저 상태는 어떤
저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다른 상태점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26도에 55도. 여기서 온도는 건고 온도예요. 건고 온도 여기가 만약에 26도라고 해봐. 26도씨. 26도씨를 쭉 그어요. 수직으로. 건고 온도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수직으로. 쭉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55%짜리가 여기 있다고 쳐봐. 55%. Y는 55%.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결정되지. 이 상태점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절대 습도는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여기 따라가봐. 따라가보면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값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네. 따라가보면 여기가 11.5g쯤 나와. 0.0 11이니까 0.011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건공기 1kg에 한 11g, 11.5g 정도가 있으면 쾌적 조건이야. 그때 상대 습도가 55%고 건고 온도는 26도고. 아시겠어요? 습고 온도는 몇 도일까? 습고 온도 라인도 있어요. 습고 온도 라인이 이게 잘 보세요. 습고 온도가 거의 엔탈피 라인하고 비슷해. 지금 엔탈피 라인이 여기 지금 15라고 하면 이 엔탈피 라인이 이렇게 경사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삐딱하게. 등 엔탈피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등 엔탈피. 그래서 여기 15, 뭐 14, 13, 12, 16에서 등 엔탈피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등 습고 온도 라인이 있는데, 이 점선으로 거의 등 엔탈피가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등 엔탈피 라인과 등 습고 온도, 등 습고 온도 라인이 중요한 얘기 할 때 꺼지네. 이게 등 엔탈피 선 라인과 삐딱하게 등 습고 온도가 비슷해.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 읽으면 되는데 이게 좀 오류예요. 이거 값이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제대로 된 것을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네이버나 또는 대한설비공학회 이런 학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차트를. 요건 그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하고 어느 온도가 낮아야 돼? 건고 온도 T 드라이 벌브. 우리 책에서는 이걸 지금 T라고 썼고, 습고 온도 T 웨트 벌브. 우리 책에서는 T 다시로 썼어요. 어느 온도가 더 낮아야죠? 일반적으로? 습고 온도를 잘 이해해야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습고 온도는 어떻게 잰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가 건고 온도지. 거기에 그 벌브, 센싱 부분에 습하게 만들었어. 이게 습고 온도지. 항상 물이 적셔져 있는 상태로 뭐 헝겊 같은 거를 적셔가지고 거기 계속 물이 공급되게 만들고 바람을 일정한 3m/s 이상으로 바람이 불어줘서 항상 일관성 있게 나오도록 그런 컨디션으로 만들고 측정해요. 그럼 어떻게 돼? 습고 온도는 표면에서 물이 적셔져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증발하지. 증발하니까 더 냉각이 되죠. 그러니까 습고 온도는 더 낮아지죠. 그렇죠? 낮아져요. 증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낮아져. 즉 드라이 할수록 습고 온도는 건고 온도에 비해 더 낮아져. 드라이 할수록. 그렇죠? 습할수록 차이가 적어져. 그래서 완전히 포화 상태, 상대 습도 100% 되면 증발이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요. 실제로는 일어나지만 일어났는데 또 응축되고 일어나고 증발되고 응축되고 이게 이퀴벌런트, 이퀄리브리엄이 형성되니까 네트로 안 일어나. 네? 그러니까 습고 온도가 건고 온도하고 같아요. 이 라인, 상대 습도 요 라인에 찍혀있는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찍어보면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습고 온도만 오류야. 습고 온도가 오류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보완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찍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찍어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밀도의 역수, 비체적도 알 수 있어요. 비체적 라인이 여기 쭉 비체적 라인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 비체적 라인이 뭐 요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V값, 요 V값이 얼마냐면 요 조건에서 자, 건조온도 조건, 습구온도 조건을 알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특히 몰리에르 차트, 엔탈피와 절대습도에서 한 점을 찍는다. 여기서 이제 다른 정보를 구해보면 절대습도를 구해보니까 절대습도 X를 구해보니까 0.0115가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킬로그램이니까 수분이 0.0115kg이 들어있다. 어디에? 기준이 되는 게 건공기 드라이에어 1kg당 수분이 이만큼, 즉 그램으로 하면 수분이 11.5g 정도 들어있더라. 여름 쾌적 조건에서. 그리고 그때의 비체적 0.8 얼마가 보통인데 얼마가 되냐면 여기 찍어보면 여기에 대한 찍어보면은 0.863쯤 나와요. 요 라인선의 비체적이. 그래서 비체적 V는 0.863 미터 삼수 per 킬로그램 나오고,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그다음에 습구 온도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습구 온도는 지금 좀 오류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걸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찍어볼 수 있는 게 건구 온도 0도 조건에서 제일 아래서는 뭐야? 제일 아래서는 절대 습도가 0인 거지. 수분이 없는 거지. 완전 드라이한 라인이야. 여기 완전 드라이한 라인. 그럼 여기 수분이 없는 상태의 0도다. 그러면 그때 엔탈피는 얼마로 규정하기로 했지? 0도의 드라이 공기지. 0도의 드라이 공기. 실제로 엔탈피 값이 있지만 그냥 0으로 놓기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좀 이따 2강에서 다시 설명할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엔탈피 라인을 찍어보면 여기는 0이 나와야 될 거야. 0도에 해당하는 엔탈피는 0. 그렇지만 0도지만 수분이 있으면 0은 아니지. 그때는 여기가 0. 그럼 포인트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 학기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별거 없어. 어떤 조건 하나를 한 점을 주면 그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상태가 여기인데 여름에 온도가 뭐 30도고 70% 습해. 근데 이걸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보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 수직으로는 내려와서 수평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쪼개봐. 그러면 제습과 냉각이지. 여기 절대 습도를 낮추는 거지. 상대 습도를 낮추지만 제습, 냉각. 그쵸? 그래서 여름에는 그 냉각기와 제습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냉동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거죠. 공기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이제 조건이 22도에 45%다. 그럼 뭐 여기 22도와 45% 라인 찍으면 어떤 점이 나오겠지? 네. 마찬가지로 이때의 절대 습도는 얼마인지, 또 엔탈피 값은 얼마인지, H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선 1강에서는 습공기 선도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엔탈피와 절대 습도 선도상의 대략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 2강에서 이제 이런 정의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한 공기조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